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정은경 청장이 9월 말 이후 위드 코로나 준비 작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논의 시점은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은경 청장의 논의 시점도 굉장히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방송이나 다른 방송에서도 추석 부근이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1차 접종이 거의 70%, 그러니까 18세 이상의 분들이 한 라운드의 접종은 거의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추석 정도가 되면은 2차 접종만 하더라도 40%를 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은경 청장이 9월 말 10월 초에 위드 코로나를 공론화하겠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되면은 일단 백신 접종을 한 분들은 보호가 됩니다. 그러는데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은 사실 보호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론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때는 어느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는데 공론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국회가 되었든 아니면 사회 일반이 되었든 국민 다수가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국민이 동의하고 인정한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론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예. 9월 말 10월 초라고 하는 것도 백신 접종이 제가 생각하는 것 또는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이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쯤 되어서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 국가적으로 볼 때,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경제 전반에 있어서 매우 적절한 시기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또 이렇게까지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려운 지경을 취하고 있는 것도 모두 하나같이 위드 코로나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시기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시기도 잘 짚었고 내용적으로도 잘 짚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동의하고 수긍한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준비 작업의 공개적인 논의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 본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 수를 그럼 체크할 것이냐, 위중증 환자 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망자는 어디까지 볼 것이냐, 아니면 거리두기 단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마스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부스터샷은 맞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단 말이죠. 너무도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예. 모든 것을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앵커하고 상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를 봐야 되느냐, 위드 코로나를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할 때 우리가 크게 두 개 나라 또는 세 개 나라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입니다. 영국을 따를 것은 아니고 영국에서는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점을 배워야 되냐 하면은 백신 접종을 많이 했다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영국은 마스크를 먼저 벗으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덩달아서 사망자도 많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이때 사망자가 많이 나오게 된 것이 백신 미접종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백신 접종한 분들만 마스크를 벗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어느 수준이 되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마스크를 다 벗으니까 백신 접종 안 한 분이나 백신 접종을 한 분이나 다 마스크를 열었다는 거죠. 8월 17일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돌파 감염이 되신 분들은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희생이 결국은 백신 접종을 안 했는데도 덩달아 마스크를 연 사람들에게서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바로 이 점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국가를 따라가야 되냐고 할 때는 싱가포르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이 충분히 되어서 위드 코로나를 얘기를 했는데, 싱가포르는 뭘 하고 있냐면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적당한 거리두기의 동시에 마스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확진자가 다소 늘어나기는 하지만은
통제가 상당히 잘 되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급격하게 벗지 않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이제 면역학을 전공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돌파 감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게 돌파 감염이 생기는 것은 백신 접종을 한 번 한 거의 효과는 아니지만은 실제로 부스터 샷의 일부분을 맞은 것과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성립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한 분들은 돌파 감염이 생기면 생길수록 계속 면역이 어느 정도 새로 형성이 되면서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속의 항체가가 계속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는데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감염이 되어서 회복이 되게 될 경우에는 1회 접종 분량은 아니지만은 면역을 일부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는데도 어떻게 되냐면은 면역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감염이 되어서 회복함으로써 면역을 획득하려고 하면은 계속 감염이 되었다가 회복이 됐다가 하는 것을 몇 번 해야 충분한 면역을 형성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은 결국은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계속 보호가 된다는 거죠. 보호가 안 되는 분들은 고령자거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면역이 잘 형성 안 되는 분들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이외에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에게서 대거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위드 코로나를 할 때는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다음에 돌파 감염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다 있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될 때는 백신 접종이 어느 수준이 되었으니까 위드 코로나를 할 겁니다. 그러는데 마스크는 천천히 열어야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캠페인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계속 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국처럼 급격하게 마스크를 다 벗는 게 아니라 마스크는 최대한 천천히 벗으면서 기존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그렇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싱가포르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치상으로? 싱가포르에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싱가포르 자료를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인구가 58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8.8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싱가포르의 누적 확진자가 6만 6,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확진자가 거의 59만 명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누적 사망자는 49명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440명 정도 사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1일 확진자 수고 여기가 사망자 수인데요. 1일 확진자 수는 백신 접종하기 전입니다.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왼쪽이 백신 접종하기 전입니다. 여기는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1,500명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죠.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이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선진국이라서 그런지 사망자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확진자 대비 0.1% 수준 또는 0.05%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명 또는 2명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백신 접종이 되게 되면 확진자 수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거의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죠. 이 부근에 오게 되어서 드디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게 됩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다소 방역을 풉니다. 풀면서 확진자가 약간 늘어나죠. 약간 늘어나면서 다시 줄어듭니다. 사망자는 1명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확진자가 하루에 30명에서 50명대 나옵니다. 여전히 사망자는 0명 또는 1명 수준이라는 거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어떻다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마스크는 실내인 경우에는 착용하게 하고 식당 모임에서는 백신 접종자들에게는 다소 우호적인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은 여전히 모임에서 다소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정도로 위드 코로나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처럼 완전한 위드 코로나는 아니고 제한된 형태의 위드 코로나를 가고 있는데
완전한 위드 코로나의 직전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영국식의 완전 위드 코로나라고 가야 되겠지만 그 전 단계로서 싱가포르의 위드 코로나 정도로 가다가 예. 마스크를 더 해제하면서 영국식의 완전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게 우리 국민을 보호하면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예. 사망자를 줄이면서도 경제가 완전히 회생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이 두 국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각각의 장점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영국처럼 급진적인 방식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목표 접종률을 달성하게 되면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가 의료 체계 내에서 감당 가능한지 그 수준을 일단 좀 체크를 해보고 마스크는 한 번에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최대한 천천히 해제를 하게 되면 위드 코로나로 가도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좀 자유롭게 해도 괜찮다. 제가 이거는 나중에 뭐 욕을 먹더라도 제가 좀 장담을 하고 싶은데요. 분명히 야, 너 그때 얘기했는데 너 못 지켰잖아. 안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제가 장담을 하고 싶은데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일정이 매우 합리적이고 백신 접종도 굉장히 속도감이 있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오히려 약간 뒤쳐져서 영국이나 싱가포르 사례를 보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있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위드 코로나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니면은 1등의 위드 코로나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